파티클의 그룹 벨로시티가 뭐냐? 그다음 페이저 벨로시티, 그룹 벨로시티와 페이저 벨로시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 파티클이 E는 P 스퀘어드 오브 2M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모멘텀 P가 well defined 된 그런 파티클 같으면은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은 psi of P라고 하는 것은 e to the I px 마이너스 2 t 이런 형태의 이제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P하고 이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웨이브 파켓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슈퍼포즈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CP 곱하기 4EP 를 이제 여러 개 모아가지고 sum of P를 해서 이런 것들이 P가 이제 그 디스크리트하지 않을 때는 이걸 뭘로 대치를 시키느냐 하면은 이거를 적분의 형태로 대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dP times CP 대신에 이제 이거를 이건 뭐라고 하나? CP psi px dp 이런 걸로 이제 대치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의 이제 베이시스가 되고 요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벡터를 갖다가 ijk x 이건 뭡니까? x 햇을 베이시스 벡터라고 그래요. x hat of i를 그러면은 이거의 개수 vi가 있으면 이것이 뭐냐면 벡터의 컴포넌트고 이것은 베이시스 벡터가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i는 1에서 3까지 하면 이게 3차원에서의 이야기예요. 그하고 비슷하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베이시스가 되고 이것은 하나의 vi에 해당하는 이건 뭡니까?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선형 결합으로 표시가 된 이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수리 물리에서 배웠듯이 결국은 이 함수 공간 내에서 어떤 베이시스를 기초로 해서 이 베이시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를 이제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si of p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서 이런 그 익스포넨셜이 이제 굉장히 그 하나의 예인데 뭐냐면 함수 공간에 있어서의 ijk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후리의 베이시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모멘텀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후리의 베이시스가 되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리의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놈을 다 아는 거하고 이 놈을 아는 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X 스페이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psi x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놈이 P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이거는 이런 놈하고 이런 모노크로마틱한 놈들이 무한대 개가 모여가지고 적당한 웨이트를 가지고서 무한대 개가 겹쳐가지고 슈퍼포저 돼가지고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놈을 이런 걸 이제 그 한 개 한 개는 뭐예요? 모노크로마틱한 웨이브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대신에 파장은 잘 결정되어 있죠. 파장이 잘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멘텀도 잘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이 잘 디파인된 어떤 하나의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 대신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델타 x는 무한대이고 델타 p는 0인 그런 하나의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어디 있는 줄 알죠, 이 정도면. 대충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이 구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델타 x도 이건 뭐냐면 파이나이트하다는 겁니다. 델타 x가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델타 x입니다. 그럼 델타 p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이걸 갖다가 이놈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 구해보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푸사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C를 갖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우시안 웨이브 파켓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이제 엑서사이즈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면 P이고 이건 뭐냐 하면은 CP예요. 이놈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보면은 이놈은 여기가 대충 이 너비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델타 P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하면은 델타 P와 델타 X가 뭐보다 크냐 하면은 약 H바 2분의 1 곱하기 H바보다는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교수님. 네. 그런데 저기 그냥 푸사이 X는 저런 타동함수인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저 푸사이 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저 베이시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케이. 요거는 뭡니까? 이거 우선 타임 디펜던스는 잊어버려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타임 디펜던스를 잊어버리고 IPX over H바 혹은 H바 분지 P는 뭐 K겠죠. 그렇죠? 이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푸리에 베이시스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요거는 모멘텀이 H바 곱하기 K로 잘 디파인된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대충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 리얼 파트나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이거의 확률은 이걸 확률을 구하면은 이거의 제곱 항상 1이잖아요. 어디서나 공평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 대신에 모멘텀은 정확하게 디파인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로 그래서 베이시스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요 놈은 뭐냐 하면은 모멘텀에 있어서의 뭐 예를 들어서 모멘텀 P짜리는 얼마의 웨이트로 예를 들어서 모멘텀에서 뭐 50짜리는 얼마의 웨이트 요 높이 요게 뭐냐 하면은 CP가 의미하는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웨이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좀 더 알기 쉽게 해서 이걸 갖다 CP가 모든 CP가 다 1로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그냥 썸이죠. 적분이라고. CP가 다 1이에요. 그럼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예요.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왜 이게 0이야? 이게 뭐야? 이거 적분하면 뭐야? 여기 수리물 할 때 안 배웠네? 델타 펑션이 뭔지? 응? 이거 적분하면요. 이걸 1인데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델타 펑션 오브 x예요. 이게 2파이의 3승 곱하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델타 펑션이 뭔지 알죠? 샤프하게 여기서만 요 너비가 1이에요.
위스가 0이고 높이가 인피니트고 그래서 이 너비가 1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확히 x콜 여기 x0면 x0 0이라고 그러면 x콜 0에 모든 게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모든 모노크로마틱 웨이브를 같은 웨이트를 가지고서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델타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 한 개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더하면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모멘텀에 대해서 같은 웨이트를 가지고서 다 더하면은 요거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적당히 이런 그 위스를 가지고 있는 놈을 가지고 웨이트를 줘서 더하면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너비와 이너비의 곱은 대충 어떤 것보다 작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이게 모든 게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한대라는 거죠. 그렇죠? 이 델타 P가 무한대면 델타 X는 그렇게 되면 이제 무한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역으로 이게 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델타 P가 0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CP가 델타 펑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사이 P 그거의 사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 펑션이면은 이게 델타 펑션하고 P면은 P 콜 0에 모든 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사이 P는 여기 제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1이에요. 사이 X는 무한히 넓어요. 그냥 쫙. 이게 1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uncertainty relation이라고요. 이런 것은 웨이브의 하나의 성질이지 아무것도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푸리에 트랜스폼과 그 자신 웨이브 펑션과 그 웨이브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사이에 어떤 잘 알려진 결과죠. 이것은. 그래서 어떤 웨이브 펑션 psi over x over t는 제로에서의 얘기를 dk해서 1 over square root 2pi 그래서 e to the I kx 곱하기 이게 psi 이걸 뭐라고 그럴까? 이게 풀이 요 psi tilde라고 그럴까요? psi tilde k 오케이? 그러면은 4a of x of t는 뭐가 되겠냐? 이거는 뭐냐면 답이 뭐냐면 1 over square root of 2pi 그대로 쓰고 dk하고 e to the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예요. 그대로 똑같은 사이 tilde에 대해서. 대신 오메가는 뭐냐 하면은 h바 오메가가 이건 k의 함수입니다. 이것이 2가 되는 거죠. 2는 2m분의 h바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도대체 이제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봐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각 t 콜 0에 있어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알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당한 웨이트로,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이 관계는 어떻게 역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에 있어요. 사이킬되는 k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1 over square root 2파이에 dx의 e to d minus i kx로 주어집니다. 4i x0 이렇게 주어져요. 자, 여러분은 이놈하고 이놈의 릴레이션은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요. 양자역학에 익숙해지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근데 지금은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강조를 해도 오히려 그 강조하는 게 수학적으로 이제 흘러가 가지고서 수업이 엉망이 될 확률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이퀘이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놈이 뭐라 할까?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어요. 한 개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개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 모노크로매틱 웨이브가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e to d i kx 마이너스 오메가 k t 이게 웨이브 펑션 아닙니까?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면. 그렇죠? 그러면은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ik를 바깥으로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k 분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x 마이너스 이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어떤 function of x 마이너스 vt 이런 형어 아니에요, right? 그러니까 여기에 v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라고요.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안 생기고 이런 것들에 뭐예요? 무한히 많은 어떤 결합체라고요. 그럼 이렇게 무한히 많은 결합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은 마치 어떤 그 로컬라이즈된 파티클처럼 움직여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룹 벨로시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들이 이렇게 모여, 이거 인피니티가 모인 거죠, 그렇죠? 무한히 많은 것들이 모인 거예요. 이 무한히 많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마치 한 개의 어떤 파티클처럼 이런 식으로 굿을 이루면서 조금씩 퍼져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벨로시티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v of phase veloc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hase velocity라고 하는 것은 k 분지 오메가 k예요. 오케이? 그냥 여기다가 hbar을 갖다 곱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e of p가 되는 거죠. 가만있어 봐. 뭐가 좀 이상하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e of p가 페이저 벨로시티가 돼요. 이 페이저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어때에 따라서는 가끔 뭐예요? 이게 쉽게 벨로시티보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페이저 벨로시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네네. 그룹 벨로시티는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한 대에 뭉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지 벨로시티는 그 물리학적으로 뭐 어떤 요 한 개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요 한 놈이 한 개 모노크로매틱 웨이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개가. 왜 그거가 빠질 수 있는 빛의 속도가 빠질 수 있는 저거는 뭐라 그럴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개가 이게 왜 빠를 수 있느냐 하면은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의 특성은 뭡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놈으로 가는데 그게 움직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가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이 페이저의 어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다음 순간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얘가 뭐 이렇게 온 건지 얘가 이렇게 온 건지 누가 알아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저가 이제 뭐 바뀌는 그 벨로시티로 의미하는 거 이거는 정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물었잖아요.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 이거 보면 여기 열로 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야. 이놈이 일로 왔어. 뒤로 갈 수도. 그렇잖아. 그런데 요놈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게 이동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이런 거는 정보가 전달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 벨로시티는 빛의 속도보다 크면은 이제 코잘리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서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어요. 이놈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오메가는 K의 굉장히 복잡한 함수야. 그래서 지금 K에 대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놈을 전체를 한 개의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페이저를 이걸 갖다가 오메가 오브 K로 쓰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어떤 양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직접적인 K 뭐 K 스퀘어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K의 굉장히 빨리 변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변해도 별로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K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K에 대한 썸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웨이브가 e to the i e to the i phi k1하고 e to the i 예를 들어서 phi k2하고 이 phi k1하고 이게 만약에 굉장히 많은 게 그러니까 다른 게 더해지면 대개는 상쇄 간섭이 돼요. 비슷한 게 더해지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래서 phi k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래봐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래봐. 그러면 phi가 이게 뭐야? 페이저예요. 이놈의 페이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고 말입니다. k가 변함에 따라서 phi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은 k가 조금만 변하면 굉장히 파이나이트한 양만큼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밸류에서 여기서 있는 밸류하고 여기 있는 밸류하고 더하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캔슬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K가 파이나이트하게 변해도 phi는 별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점 근방에서는 K들이 더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쇄 보강 간섭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 변하는 양이 요 놈이 스테이셔너리한, 다시 말해서 이 d phi over dk가 0이 되는 그 근방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강 간섭을 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못 따라오는 사람 손 들어봐. 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E to D 예를 들어서 여기 제로하고 E to D I 파이하고는 완전히 캔슬하죠.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이건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로하고 0.0001하고 하면은 더하면 어떻게 돼요? 보완간섭 하잖아요. 거의 똑같으니까. right? 그래서 지금 이건 뭐 하는 겁니까? K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다른 K들에 대한 것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하는 작업이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값, 여기서의 값, 여기서의 값, 여기서의 값, 여기서 이걸 갖다 뭐 굉장히 잘게 잘라 가지고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을 다 더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alright?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값하고 여기서의 값은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기서의 값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뭐 해요? 상쇄 간섭하고 이런 놈들은 보완 간섭한다 그 말이에요. 수학을 할 때 물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직관이 좋아야 돼. 계산 아무리 더하기 빼기 잘해도 직관이 없으면은 그냥 그 사람 먹통이에요. 바보야. 근데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상세가 심한 거 아니죠? 상쇄가 심한 거예요, 그게. 근데 0하고 2파이면 무한이지 않나요? 그래. 근데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K 값이 크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밸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큰 밸류 K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기하고 2만하고 2만 1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잖아. 그건 굉장히 큰 값의 어떤 그 파이나이트한 양의 차이라고. 바로 옆에 있는 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스테이셔너리 이게 수리물리에서 할 때 내가 가르친 것 같은데 이 스테이셔너리 밸류에서 이 페이저가 스테이셔너리 할 때에 이 값이 이 적분값이 맥시멈 컨트리뷰션이 있다 그 말이야. 뭐 별다른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E to D 이건 어떻게 됩니까? I phi K0 K0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거의 솔루션을 이걸 뭐라 그래요? K0라고 그래요. K0. 오케이? 여기서 요 값이 K0라고 말이야. alright. 그럼 K0 근방에서 이놈은 맥시멈 기어가 있어. 요걸 갖다가 쓰면은 더하기 뭐냐면은 K-K0 근방에서 phi 프라임의 K0 플러스 하이어 오더예요. 그렇죠? alright? 그런데 지금 K0 근방에서만 보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 근방만 보면 다 안다예요. 이 페이저 어프락시메이션, 스테이셔너리 페이저 어프락시메이션에서는 그게 다야. 그래서 K-K0를 갖다가 S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건 어떻게 되냐면 phi E to D I phi K0는 이 적분하는 데 있어서 K0는 뭐냐면 상수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죠? 바깥으로 나오고 phi는 K 하고 여기에 DK 적분은 DK 적분 하나, S 적분 하나 마찬가지예요. DS고. 그럼 E to D 뭡니까? IS하고 phi 프라임 K0인데 phi 프라임이 뭔가요? phi 프라임이 뭘로 미분하는 겁니까? 지금 K로 미분하는 거죠, 지금. right? K로 미분하면 X 빼기
오메가 프라임이야. x 마이너스 d 오메가 dk. 얘 어디에서요? k0 곱하기 뭐예요? t 이거야. right? 하고 여기에 사이 뭐야? tilde k. 이건 뭐 k0 플러스 s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요 놈이 요게 뭐냐면 VG라는 놈이에요. VG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다 적분되는 양들이고 이 S에 관한 적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만의 함수냐 하면은 요 S는 적분되는 양이고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 e to the I phi k0 곱하기 뭡니까? 어떤 함수 f over x 마이너스 vg t라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x 마이너스 vg t만의 함수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해석이 뭐예요? 이런 놈이 나오면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vg의 속도로 움직이는 타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놈이 뭐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vg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 d 오메가 dk예요. 오케이? k0.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수학을 갖다가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책을 읽어도 책장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예요?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근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 게 결국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놈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그렇죠. 이것이 타임 이벨루션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근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갖다가 알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h바 제곱의 2m의 vx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변수 분리를 할 때 항상 하는 테크닉이 이제 뭐냐면은 사이를 이건 뭐냐면 x와 t의 함수인데요. x와 t의 함수인데 이거를 두 개의 프로덕트로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f of t와 그래서 phi of x로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쓸 때에는 어떤 어썸션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psi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psi는 항상 이걸 베이시스로 이걸 베이시스로 봐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 어떤 파라메타 P면 P, E면 E에 의해서 하나의 베이시스를 갖다가 만들고 요건 뭐냐면 그 코에피션트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뭐냐면 모든 어베일러블한 이 값에 대한 파라메타에 대한 썸메이션을 해서 이것도 뭐냐면 마찬가지로 저런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혹은 포멀하게는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IH 바 DT 이거는 DT는 F에만 관계가 되고 곱하기 phi E는 이건 뭡니까? 어떤 하나의 오퍼레이터는 이건 뭐 T에는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이걸 H 오퍼레이터 오브 X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H
x에만 관계되는 거라고 해서 F 사인은 뭐냐면은 F 타임스 phi over EX예요. 근데 이거는 x에만 관계되는 거니까 f는 이 앞으로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 f는 일로 앞으로 나와도 돼요. f는 t에만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나누어요. 양변을 f로 나누고 요 놈은 여기에만 이제 액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보면 이걸 phi over e는 이쪽으로 해서 나누고 phi over e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 2를 지금부터는 아까는 이제 안 쓰는 게 좋았고 이 값을 갖다가 2라고 놔요. 그러면 2가 주어지면은 이것 한 쌍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f는 이걸로 바로 써야져요. 이 값을 왜냐하면 이건 t만의 함수고 이건 x만의 함수인데 그 두 개가 항상 같단 말이에요. 모든 t, 모든 x. 그러려고 그러면 상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적분이 됩니다. f분의 f'이 ih로. 그러니까 f는 뭐가 돼요? ih분의 2. ih분지 2에 곱하기 t의 익스포넨셜이 돼요. 곱하기 뭐 어떤 상수 f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너스 h바분지 i t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alright? 이게 뭡니까? t에 관한 풀이의 베이시스예요. 이게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 h를 파이에 그렸더니 2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이것은 h 오퍼레이터를 파이에다 그렸더니 뭐가 돼요? 2 곱하기 파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2에 관계되는 거니까, 디펜드하는 거니까 이때 와서 이제 이 디펜던스를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h는 어떻게 주어진가 하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퍼레이터고 오퍼레이터를 함수에 걸었더니 상수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요건 뭐가 되느냐 하면 아이겐 펑션이 되고 요거는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시간을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이걸 갖다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 그리고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에 있어서의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스톰 리우빌 프로블럼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수리 물리 안 들은 사람 있어요? 혹시? 몇 사람 돼? 오케이. 다 들었으면 여기에 H 오퍼레이터는 이건 뭐냐 하면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뭐예요? 리얼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들도 전부 다 리얼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의 어떤 캐노니컬한 해석은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갖다가 재면 얻어질 수 있는 값이 바로 이 아이겐밸류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히 그 아이겐밸류로 얻을 수 있는 그 양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이 있으면 이건 항상 양자역학의 어떤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거죠. 클래시컬한 앵귤러 모멘텀이 있으면 그것은 x와 p로 쓸 수가 있고 그거를
XP를 오퍼레이터로 쓰면은 이건 다시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의 아이겐 밸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는 이 아이겐 밸류는 이 오퍼레이터, 이 옵서버블을 측정했을 때 실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값의 종류들이에요. 이게. 그게 양자역학의 하나의 포스츄레이트입니다. 아이겐 밸류로 하나로 결정된 거예요? 아이겐 밸류들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다뤄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이겐 벡터인데 이 아이겐 벡터의 어떤 그 양자역학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아이겐 밸류가 2였을 때에 2를 주는 하나의 스테이트가 상태 함수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라고 하는 임의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임의 함수가 주어지면 이것들을 또 하나의 이제 스톰 리오비율 프로블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을 가지고 뭐를 구성할 수 있느냐면은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의의 펑션은 이 베이시스로 익스펜전이 됩니다. 파이 오브 2의 x. 그렇죠? 이런 것들을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4x의 놈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놈이 뭔 줄 알죠? 스퀘어에서 적분을 하면 이건 1이어야 되죠. 크기가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summation over CE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해석되는 거냐 하면은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C of E가 의미하는 것은 측정을 해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다.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으로 전개를 했는데 코에피션트가 phi E의 코에피션트가 CE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밸류가 2일 확률이 CE의 제곱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오퍼레이터 A가 있어가지고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A 오브 A 사이가 나왔다. 이걸 AA라고 그러면은 이의 의미는 뭐냐면 사이가 만약에 사이 A들로 익스펜전을 했을 때 A를 측정을 해가지고서 아이겐 밸류 A를 얻을 확률이 뭐냐면 CA의 제곱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이건 수없이 이제 리피트가 될 테니까 왜 이러냐고 묻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럴듯해서 해본 소리가 잘 맞아 들어간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디라이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뭐 이제 그걸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스톰 리오빌 시어리라고 하는 어떤 양자역학은 원래 관계가 없었던 함수 공간의 선형대수가 있어. 응? 근데 그 함수 공간의 선형대수하고 어떤 그 물리 얘기하고 하나씩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봤는데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다 맞더라. 그게 스토리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그 비극이 뭐냐 하면 그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진 게 어딘가 고장이 나야 우리가 좀 더 고쳐가지고 좋은 시어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엉성하게 한 얘기들이 너무 잘 맞아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채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라고요. 인간이.
수학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떤 그 인지 기능 혹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한다는 게 뭔지. 결국 굉장히 친숙한 것들에 어떤 그 우리가 친숙한 어떤 용어들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리프레이즈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이해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시세계의 일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지기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의 23승계의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컬렉티브하게 움직여야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가 이해의 대상은 뭐냐? 그런 것들 한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랭귀지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랭귀지를 탓하기 전에 그러한 랭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어떤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투이션이 닿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가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앱스트랙트해졌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 따라오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 책 한 번 보고 또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해서 되도록이면 친숙해지는 게 그게 이해에 도달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쉬운 얘기가 뭐냐?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믿자. 편하게. 믿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냐? 풀리는 문제 한 개를 풀겠어요. 앞으로 남은 20분 동안에. 그게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 정확히 풀리는 문제가 한 손가락으로도 많아요. 이것도 안 돼요. 정확히 풀리는 문제가.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에는 정상적인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겠어요.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오실레이터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레드 오퍼레이터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주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내일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 해법을 갖다가 강의를 하겠어요. 이건 둘 다 여러분 수리물리 시간에서 이제 한 건데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하겠어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게 뭡니까?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뭘 풀고 싶은 거냐면은 H-phi는 E-phi 이걸 푸는 게 슈링거 방정식이죠. 타임 인디펜던트. 그런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라 하면 H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dx의 제곱 1차원만 하겠습니다.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주어진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그렇죠? 포물선. 그러면은 k는 뭐냐면 n분지 k가 뭐냐? 이걸 갖다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스프링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k는 m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 답을 다 알고서 하는 소리지만, 이거를 해보면은 h바
오메가의 어떤 이렇게 하면 이게 에너지 단위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 단위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어떤 거 h바 오메가 곱하기 h 햇 이런 폼으로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에너지 아이겐 밸류의 유닛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h바 오메가 하면 에너지 아니에요. 자, 그럼 h 햇이 뭐냐 하면 h 햇은 뭡니까? 이걸 h바 오메가로 이걸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m h바 오메가 2분의 1 하고 2분의 1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dx의 제곱 플러스 m 오메가 제곱을 h바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m 오메가 오버 h바 x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거하고는 역수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dx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h바를 밑으로 당겨 가지고 이를 h바 이렇게 쓰면은 이거 곱하기 x제곱 한 거 하고 이거 곱하기 x제곱 한 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y제곱으로 놓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dy 제곱이에요. right?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디멘전리스한 양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y는 뭡니까? 이게 스퀘어 루트 h바 m 오메가 오버 h바 스퀘어 루트 x. 이게 y의 데피니션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나서 h 햇은 뭐가 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dy 스퀘어드 플러스 y 스퀘어드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오퍼레이터 a 대가 a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이런 놈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 2분의 1 이게 참 운수가 좋았으면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dy 플러스 y dy 마이너스 플러스 y 이렇게 almost 쓸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죠. 이렇게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놈하고 컴퓨팅 하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놈하고는 그대로인데 여기 플러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 전개를 해봐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2분의 1에 이게 여기 하면은 dy의 제곱 이게 여기 곱하면은 이거 y 제곱 이게 이제 리프로듀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걸려봤자 뭐 별 볼 일 없는데 y dy가 있는데 이놈이 여기에 걸리면 이놈이 y에 걸릴 수도 있고 이놈이 y 뒤에 있는 놈이 어느 놈한테도 걸릴 수 있잖아요. right? 다시 말해서 dy에 하고 y는 이게 뒤에 있는 놈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4i 더하기 y dy 4i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은 뭐냐면 이것이 여기에 걸린 것은 마이너스 y dy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이놈이 여기에 걸린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타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플러스 스타. 플러스가 뭐냐면 이놈은 캔슬 됐어요. 이놈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캔슬 시키려고 그러면 플러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는 뭐가 됐냐면 2분의 1이 됐어요. 오케이?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바예요. 그래서 2를 공평하게 나눠줘요.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써주겠어요. 그러면 요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놈을 갖다가 A라고 그러고 요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A 대가라고 하겠어요. 대가는 뭐냐면은 뭐예요? 허미션 컨주게이트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데리버티브의 대가는 이게 마이너스 D예요. 왜 그런 줄 알죠? 부분적분 하면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의 의미는 뭐냐면 A, phi, psi가 있으면 A가 여기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A가 여기에 작용할 때에 그 오퍼레이터가 A 대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데리버티브가 있으면 얘가 여기 작용하다가 1로 넘으면 뭡니까?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1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dy가 된다고. right? 그래서 요걸 갖다가 a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a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a를 스퀘어 루트 2분의 1에 dy 더하기 y라 하면 그러면은 h 해선 뭐가 되는 겁니까? a 대가 a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뭐 쉬운 얘기 한다고 해서 계속 수학만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요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확히 풀리는 예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H 해설 A 대가 A 더하기 2분의 1로 썼는데 요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N이라는 오퍼레이터로 씁니다. H 해설은 뭐냐면 N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이건 하나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H 햇의 어떤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나 N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가 돼요. 오케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을 갖다가 컨셉추얼하게 배우는 거는 첫 시간으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는 없어요. 그건 현대물리 혹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컨셉추얼한 것들. 지금 이 시간에는 양자역학의 포멀리즘과 양자역학을 코र्스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학적인 포멀리즘이 정확하게 어떻게 씌워지는가. 그걸 배우는 것이 양자역학의 목적이야. 오케이? 근데 다 이걸 보면은 지금 뭐 수학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듀얼리티로부터 온 거예요. 웨이브 네이처로부터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n의 아이겐밸류를 즉 a 대가 a의 아이겐밸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n이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n이라고 그랬죠. n을 4a에다가 걸었더니 이것이 n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의 뜻은 하나의 스테이트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 아이겐밸류가 n인 웨이브 펑션을 4a 오브 n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던가 혹은 아이겐밸류만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던가 그건 뭐 내 마음이죠. right?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a 오브 요 n에다가 a를 갖다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a 대가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퀘션에 대해서 answer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게 어떤 스테이트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n을 또 걸어봐요. n over a n을 걸면 이것은 a 대가 a죠. n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여기서
뭐 아직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A와 A 대가 하고 A 대가 하고 A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계산을 했죠. 이거는 A 대가 A를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반대로 이거를 갖다가 앞에 걸면 A 대가를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 똑같고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 대신에 플러스 1이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걸면은 아까 말한 여기 마이너스 1 대신 플러스 1이 나올 것이고여서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빼기 이것과 이것 여기서 이거를 빼면 2분의 1 해서 1이 차이가 납니다. 1. 그래서 A 대가 A는 A 대가 A에 더하기 1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더 쓰느냐 하면은 A와 A 대가의 커뮤테이터가 1이라고도 씁니다. 요거의 뜻은 뭐냐 하면 요거 빼기 요거를 이렇게 써요. 오케이? 저 A, B에 이거는 뭐냐면 AB 빼기 BA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써가지고 A 대가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바꾸어요. A 대가 빼기 1 A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A 대가가 1 더하기 A 대가 A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대가하고 A를 묶으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묶으면 그게 N이 아니에요. N, 빅 N.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A의 N 빼기 A over N이 된다고요. 이거는. 근데 이것이 여기에 걸리면은 앞에 N이 된다는 게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alright? 그럼 이것이 A N 빼기 N은 이 앞에 가면 스몰 n이 되고 아이겐밸류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A를 갖다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alright? 자, 무슨 얘기가 됐냐? N을 이걸 보니까 자 보세요. N을 이 스테이트에 걸었더니 이 스테이트가 또 나왔네요. 맞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스테이트가 N의 또 하나의 뭐예요? 아이겐밸류가 N-1인 아이겐벡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N-1에 비례하겠죠. Right?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개수를 CN이라고 하겠어요. 오케이? You lost. 한 번 정신 안 차리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걸 또 할게요. 요번에는 뭐냐면 N을 어디에 걸리냐면 A 대가 N에다가 걸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 또 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라. 요번에는 놓치지 마.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A 대가 A, 이거는 A 대가 N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놈을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A 대가는 앞에 놔두고 여기 1로 넘어가면은 A 대가 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N.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건 N이에요. 이거는 A하고 요 놈이 여기 오면 이건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A 대가로 되고 예, N이 되고 이거는 N 플러스 1에 A 대가의 N이 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다시 N을 여기에 걸었더니 다시 상수 곱하기 여기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아이겐밸류가 n 플러스 1인 n의 아이겐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A 대가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n 플러스 1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이 스테이트에 비례하는 어떤 그래서 노멀한 상수를 dn이라고 두면 이렇게 되죠. right?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어떤 제곱을 한다는 뜻은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n a 대가 equal cn star n 마이너스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하고를 갖다 곱하고 이거하고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의 놈을 취하면은 결국 이거하고 이거의 내적을 구하는 것 같고 이것은 n의 a 대가 a n이 cn 스퀘어드 곱하기 n-1 n-1은 이거는 노멀라이즈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건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n입니다. 이게 딴 게 n이에요. right? 그러므로 cn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스퀘어 루트 오브 n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여 이놈을 갖다가 제곱을 하면은 똑같이 해서 n의 aa 대가 n이 dn의 제곱이 되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까 컴퓨테이션 릴레이션에 의해서 n 더하기 1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므로 dn은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이 돼요. 정리를 합니다. 썸머리. 오늘 이야기한 거는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갖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거를 이놈의 아이겐스테이트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an은 뭐가 돼요? 이거는 스퀘어 루트 n 곱하기 n-1이 되고 a 대가 n이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쭉 어떤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a는 뭐냐면 n을 n-1로 보내요. 이걸 갖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면 a는 뭐예요? 한 계단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는 한 계단 계속 낮추는 거고 a를 이 스테이트에 걸면은 1로 여기다 걸면 1로 하나씩 낮추는 게 a고 하나씩 올리는 게 a 대가예요. a 대가는 계속 올리는 게 이게 a 대가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다리 오퍼레이터, 레더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의 아이겐밸류가 이 n이 정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n은 정수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h 햇의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는 전부 다 이거고 그러므로 e는 뭐냐 하면은 h바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냐면 우리는 n이 왜 정수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어요.